자식들 다 모인 팔순 잔칫날, 할머니가 꺼낸 한 장의 봉투에 마당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봉투 위 적힌 이름은 단 하나. 박정희. 피보다 마음을 택한 단 한 사람. 그리고 유산 전부를 넘긴다는 말에 자식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 없이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지켜주세요. 전남 고흥의 작은 마을. 봄바람이 살랑이는 한옥마당에 천막이 쳐졌습니다. 오늘은 정분자 할머니의 팔순 잔칫날. 오남매와 손주들까지 모두 모인 오랜만의 큰 날이었죠. 새벽 5시, 둘째 며느리 박정희 씨는 전을 부치고 생선을 손질하느라 손에 반창고를 칭칭 감은 채 부엌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기름 냄새 먼저 맡으시면 속 안 좋아지시니까요. 죽부터 드세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쟁반을 내밀었고 정분자 할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국을 한 숟갈 뜨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엔 잔잔한 고마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반듯한 수트를 입고 와선 말했죠. 엄마 생신이니까 일 좀 미루고 왔지. 막내딸은 명품 가방을 흔들며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 진짜 이 시골 냄새. 오랜만에 맡네. 잔치상엔 음식보다 말소리가 더 넘쳐났고 서로가 한 일 안 한 일로 묘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엄마, 나 그때 집 담보대출 서줬던 거 기억하지? 난 한 번도 엄마한테 손 안 벌렸어. 그게 효도지. 정분자 할머니는 말없이 앉아 들으셨지만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정희는 놓치지 않았죠. 잔칫날까지 또 돈 얘기구나.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밥을 챙기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케이크에 촛불이 켜지고 손뼉 소리와 웃음이 퍼지던 그때 정분자 할머니가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할 말이 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뒷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 위에는 단 한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희. 모두가 숨을 멈춘 듯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만이 손에 국물이 묻은 채 가만히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잔치상은 어느새 재판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정희를 노려봤고 큰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야? 생일날 이게 뭐야, 장난이지?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 아니다. 이 집에서 나 진심으로 챙긴 사람 니들 중엔 하나도 없다. 맏딸이 손가락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엄마. 나 3년 전 무릎 수술하셨을 때 병원비 다 냈잖아. 막내는 요즘 바쁜데도 고흥까지 오느라 고생하는데. 막내 아들도 발끈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명절마다 기름값 들여서 내려오고 손주들 용돈도 내가 챙겼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눈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개 숙인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가 내 앞에서 한 번도 힘들다 말 안 했어. 손 다치면서도 묵묵히 일하고 늘 밥상 맨 끝에 앉더라. 나는 그게 전부였다. 자식들은 입을 다물었고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한 겁니다. 자식도 아닌 제가 이런 얘기 듣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어.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 난 이제 안 믿는다. 피보다 마음이 진짜더라. 그때 큰 며느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며느리 아니잖아요. 이혼만 안 했지.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엄마, 이건 불공평하다고요. 할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날 챙긴 게 공평했냐? 쌀값 떨어져 전화했을 때 받기나 했냐? 니들이 말하는 공평, 그건 너희한테만 맞는 거지. 마당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이 박정희는 봉투를 덥석 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한텐 너무 큽니다.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셔주세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받을 자격 있어. 그 안엔 내 손으로 쓴 유언장이 있어. 공증도 다 받아놨다. 내가 없어지면 누가 날 데려다 장례라도 치러주겠냐. 정희는 끝내 눈물을 흘렸고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잔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삶의 정산서가 펼쳐졌고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마음을 지켰는지 모두가 똑똑히 보게 된 날이었습니다. 잔치상은 그대로였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식어가고 숟가락 소리 대신 입술 깨무는 소리만 퍼졌죠. 잠시 후 맏며느리는 주방으로 따라 들어와 정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시어머니 마음 붙잡고 유산까지 챙길 줄은 더더욱.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은 적 없어요. 바란 적도 없고요. 그 말에 큰 며느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라지 않았으면 받지 마. 멀쩡한 자식들 있는데 며느리한테 다 준다고? 그게 말이 돼? 그때 부엌 문틈으로 소리를 듣고 있던 정분자 할머니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황급히 말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그리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90 가까이 살았어. 사람 보는 눈 이제 생겼다. 정희는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고 할머니는 자식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아비, 네가 사업한다고 3천만 원 가져간 거 아직도 안 갚았지. 둘째는 전화 한 통 없고 막내는 오기나 하냐. 얼굴도 가물가물하다. 그 말에 여기저기서 중얼거림이 흘렀습니다. 기억하셨네. 에이, 그걸로 유산을 정해? 하지만 할머니는 미동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못한 거 있다면 그건 너무 오래 참은 거다. 너무 오래 말을 안 한 거.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가족끼린 정으로 사는 거잖아요. 꼭 따지고 나눠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가족은 정이지. 근데 그 정을 누가 줬냐? 누가 받았냐? 내 옆엔 네가 있었어. 그 순간 막내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몫은 진짜 없는 거야? 정분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씨앗을 뿌려봤다. 누가 거뒀는지도 지켜봤고 내 눈엔 정희가 제일 잘 키웠더라.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팔순 잔칫날이 그렇게 끝나고 집안은 금세 싸늘해졌습니다. 남은 음식들만 찬장에 덩그러니 쌓여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사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이건 공증받은 유언장이에요. 사인, 지장, 증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식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언장 진짜로 남기셨다고? 증인까지? 이장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읍사무소 오셔서 법적 절차 다 밟으셨어요. 이건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막내 아들이 나서며 따졌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식들 몫은 하나도 없이 며느리한테 다 넘긴다고?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법은 가족보다 누가 보호자였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큰아들은 얼굴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우린 피부치야. 이건 너무해. 도의가 없잖아.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정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진 이 서류 손도 안 댈 겁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면 뭐든 할 준비는 돼 있지만 지금은 그저 너무 마음이 무겁네요. 이장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 말, 딱 여사님이 바란 그 마음일 겁니다. 며느님한테 남기신 말도 있어요. 내가 죽고 나서도 정희가 욕 안 먹게 해달라. 이건 내가 내린 결정이고 책임도 내가 진다. 모두의 시선이 마루에 앉은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늙고 병들면 누가 날 씻겨줄까 생각해봤다. 이미 해본 사람. 그게 정이다. 맏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할머니는 부드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지. 나이 들면 거짓말도 못해. 니들, 이제라도 좀 배워라. 마음은 말보다 더 크게 들린다는 거. 그날 오후 이장은 유언장을 다시 봉인해 문서함에 넣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무 말 없이 흩어졌고 남은 자리는 정막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정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더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분자 할머니의 집에 다시 자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맏딸은 반찬을 싸들고 왔고 큰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며느리 아니, 정희 씨. 손은 좀 괜찮아요? 그날 너무 고생했잖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요즘 입맛 되찾으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고도 부엌은 어색한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늘 정이 혼자 움직이던 공간. 다른 사람들에겐 낯선 자리였죠. 그때 맏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와 조개국 냄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청양고추 안 넣으시잖아.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국자를 건넸습니다. 그래서 대신 된장을 조금 더 풀었어요. 요즘 짠 거 피하시니까요. 그 말을 듣고 맏며느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신은 정분자 할머니의 입맛도 기호도 모른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그저 며느리니까라는 이유로 앉아 있었던 자리. 그러나 정희는 그 자리를 진심으로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선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녀가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손자들은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길 한 번 안 주던 이들이 갑자기 살갑게 굴고 있었죠. 정희는 한숨을 삼켰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런 온기는 오래 못 가. 나는 그냥 오늘도 따뜻한 밥 한 끼에 진심이면 돼. 그녀는 묵은지 보쌈을 준비하며 칼을 조용히 갈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자 정희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고 정분자 할머니는 말없이 정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 이 집 부엌 주인이 누군진 알아야지. 나는 정희 손 아니면 밥도 안 넘어가.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보다 무거운 인정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고흥 읍내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분자 할머니가 유산 전부를 며느리에게 넘긴다더라. 자식들은 땅치고 통곡했고 며느리는 졸지에 금수저가 됐다더라. 소문은 곧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차 열쇠를 탁 내려놓고는 정희를 불렀습니다. 저기 우리 엄마 집 한 채만 남겨주면 안 되겠냐? 서울서 사는데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무게는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유산의 결정권이 정희에게 있다는 걸. 그때 방문이 열리고 정분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야, 네가 뭘 받아간다고? 큰아들은 당황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엄마 나도 요즘 좀 힘들어. 정희 씨한테 다 넘기는 건 너무하잖아. 우린 자식인데 조금은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지팡이를 탁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건 유산이 아니라 욕심이야. 그 말에 큰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정희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가가 내 곁에 있어준 게 내 진짜 재산이야. 니들이 무서워해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야.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큰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엔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연락해 왔습니다. 형님, 저기 엄마 약값이랑 병원비 좀 미리 줄 수 있을까? 애써 숨긴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정희는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할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하지만 본인 허락 없인 쓸 수 없어요. 필요하시면 직접 말씀드리세요. 돈보다 무서운 건 잃어버린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분자 할머니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피부치보다 마음 젖은 사람 잃는 거다. 난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정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옆엔 아직 제가 있잖아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들녘엔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정분자 할머니의 기력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동네 한의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할머님 계절을 몇 번 더 넘기긴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희는 그날 밤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던 할머니였지만
정희는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직접 장을 보고 흙 묻은 물을 다듬고 콩나물 뿌리를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묵은지 보쌈, 콩나물국, 고들빼기, 그리고 참기름에 비빈 따뜻한 보리밥. 할머니, 오늘은 제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숨을 길게 들이쉬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밥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다. 네가 해주는 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내 삶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기침 섞인 웃음과 소소한 이야기, 그리고 뒷산을 타고 내려오는 노을. 그렇게 조용한 저녁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희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고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당을 스치는 가을바람이 할머니의 치마 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정희가 다시 마루로 돌아왔을 땐 할머니는 마치 잠이 든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분자 할머니는 그렇게 자신이 가장 사랑한 밥상을 마지막으로 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자식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선 유산 이야기가 다시 흘러나왔지만 정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드시고 가셨으니 이젠 편히 쉬세요.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그 말에 바람이 살며시 국화꽃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그래, 알겠다 하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정분자 할머니의 장례는 조용하고 단정하게 치러졌습니다. 동네 어르신 몇 분, 친척들, 그리고 자식들이 모였지만 그 자리엔 눈물보다 어색한 침묵이 많았습니다. 정희는 검은 치마를 입고 가장 앞에서 빈소를 지켰습니다. 향을 피우고 상을 차리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친딸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진심으로. 큰아들은 조용히 한쪽에 앉아 말했습니다. 저기,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마지막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냐? 정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원하신 건 저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입관이 끝난 날, 변호사가 도착해 봉인된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글씨체로 눌러 쓴 편지 한 장.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많지도 적지도 않다. 그중 가장 귀한 건 나를 곁에서 안아준 마음이다. 그 아래엔 정희의 이름이 있었고 모든 재산과 집, 통장에 대한 법적 권한을 그녀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눈을 떼지 못한 건 유언장의 마지막 한 줄이었습니다. 혹여 정희가 원한다면 그 마음만큼은 자식들과 나누라. 그 선택은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녀의 시작이 될 테니. 정희는 유언장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자식들에게 작은 봉투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그 안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과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어머님과 마지막까지 함께한 기억. 그게 유산보다 더 오래 남길 바라요. 자식들은 말없이 차에 올랐고 멀어지는 길 위에서 하나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진짜 유산은 제 마음에 두고 가셨네요. 그 따뜻함이 앞으로 제가 살아갈 길이 될 거예요. 초승달이 떠오르고 감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였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다시 돌아온 듯이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사람들은 종종 피로 맺어진 관계가 가장 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처럼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따뜻하고 더 오래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분자 할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도 땅도 아닌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 한 사람에게 건넨 믿음과 감사였습니다. 세상엔 계산 없는 마음이 때로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의 작은 진심을 오늘만큼은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 인생 이야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